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1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광장 2024.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장 2024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수연입니다. 겨울방학이 끝났지만 아직 찬 기운이 감도는데요. 저는 쌀쌀한 날씨 탓에 집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시청하곤 했습니다. 일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하고 있는 플랫폼. 그렇다면 혹시 플랫폼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플랫폼법이란 플랫폼 시장에서 큰 지위를 지닌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4대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에 입법을 두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플랫폼법 입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보고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법인데요. 이는 자사 플랫폼에서 경쟁 플랫폼 서비스를 금지하는 행위, 끼워 팔기 행위, 자사 우대 행위, 최해 대우 행위, 총 4대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찬성 측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으로 인한 문제인 4대 반칙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반면 반대 측은 기업의 성장에 한계를 두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찬성 측은 플랫폼법 제정 이후 플랫폼 간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수수료와 가격이 인하될 것이란 입장인데요. 또한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반칙 행위에 대해선 차별 없이 규율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란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사안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한다면 국회를 통해서 입법을 하든 정부가 직접 입법을 하든 법 제한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경쟁법을 법제화하려고 시도를 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준비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법제화되고 안 되고는 추진하고 있는 공정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장점이 큰 법이고요. 저희 같은 소비자 단체 입장에서는 단점만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독점 기업, 독과점 기업을 효과적으로 빨리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소비자들이나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문제가 큽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직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독과점 기업으로, 그래서 사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미리 지정이 되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단점이 굉장히 많은 법이다. 그래서 저희 컨슈머워치가 이런 법이 제도화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플랫폼법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찬성 측은 플랫폼 간 경쟁으로 수수료와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 역설합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플랫폼법으로 인해 플랫폼의 자체 상품 판매가 제한돼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들은 해당 법안이 기업의 성장과 소비자의 경제 활동에 한계를 두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반대 측은 빅테크 기업과의 투자나 협업 등이 감소해 업계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을 입법 만능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은 씨, 겨울방학은 잘 보냈어요? 그럼요. 근데 너무 추워서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플랫폼을 많이 이용했는데, 아니 글쎄, 플랫폼법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플랫폼법이요?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가 금지되는 법안 맞죠? 맞아요. 플랫폼 시장을 독점하던 회사들을 규제할 수 있으니 너무 좋은 법안 같아요. 근데 그 법안이 이미 공정거래법으로 있지 않나요? 저는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플랫폼 회사들이 빠른 속도로 잠식해 나가기 전에 사전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법으로 만들기보단 행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같은데 요새 멍하니 있다가 돌이켜보면 반복되는 일상에 난 뭔가 더 필요해. Give me kissing. Who? Why you tripping? Why you tripping? If you wanna play with me, wanna stay with me, you better come here right now. Give me kissing, give me kissing. Oh. Why you tripping? Why you tripping? If you wanna play with me, wanna stay with me, you better come here now. 널 만나고 이 도시는 눈부시게 빛나 어디든 나를 어린 나이처럼 만들었던 마음껏 놀고 싶어 난 회색빛의 기억을 알록달록하게 넌 물들여 나의 모든 순간 속에 놀러와 See me now, sing it now. Welcome to my playground.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언제까지라도 같은 곳을 바라봐. I don't get it now. 어디서 뭐 하고 있니? 라고 한 번은 물어볼 것만도 같은데 I can't imagine life 너 없인 못 산다고 말로만 하면 뭐해 이젠 보여줘 내게 Give me kissing, give me kissing. Who? Why you tripping, why you tripping? 찬성 측은 플랫폼법 제정 이후 멤버십 혜택과 빠른 배송 등 편의 서비스적인 부분에선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피력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부가 서비스 기능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반대 측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입법이 아닌 행정적인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기존의 전자상거래법과 같은 법안만으로도 충분히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황성수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독과점 규제에 관한 처벌법 같은 것들이 기존 법안이 있거든요. 그 기존 법안을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감시 감독이나 업계와의 공조를 통해서 대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생위원회 같은 실무형 위원회를 상시로 가동하는 게 좀
더 효과성 있는 대체 정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 법안이라는 거는 필요가 없고 기존의 독과점 방지, 독과점 처벌에 관한 법률들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플랫폼은 독과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플랫폼의 원천적인 성격이거든요. 휴대폰이 3사가 있는데 휴대폰을 독과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특정의 영역에서 사업들은 독과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독과점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나 중소기업, 특정 기업을 구제하고 도와줘야 되는 게 문제죠. 독과점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해결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어떤 문제 폐해를 줄인다라고 이렇게 좀 언론들이 써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근본적인 방법은 없고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공정위 그리고 정부 부처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성 측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해당 법안이 국내 환경과 맞지 않는 유럽의 법안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한국의 플랫폼 문화와 맞지 않아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 역차별로 적용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법안은 양국의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으며 통상마찰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플랫폼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플랫폼법 도입에 찬성합니다. 플랫폼법을 도입한다면 독과점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의 경쟁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플랫폼법으로 인해 더 편리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고 점점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시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을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득을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저는 플랫폼법 도입에 찬성합니다. 저는 플랫폼법 도입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이미 공정거래법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더 구체화시키거나 강력한 규율을 적용해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작정 법제화를 해버리면 법제화에 의존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지나친 플랫폼 경쟁이 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법까지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플랫폼법 도입에 반대합니다. 플랫폼법 도입에 찬성합니다. 특정 플랫폼의 대형 독과점으로 인해 타 플랫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소비자들 또한 더 다양한 플랫폼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논의 단계인 만큼 좋은 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법제화를 한다면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온라인 플랫폼 문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만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플랫폼법 도입에 찬성합니다. 봄에 입을 옷을 사야 하는데 무슨 쇼핑몰 광고 알람이 이렇게 많이 오지? 하은 씨, 옷 사려고요? 저도 이번에 쇼핑몰 앱을 깔아봤는데 광고란 표시도 없이 알람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법을 법제화한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어플을 이용할 때 불필요한 알람을 받지 않아 편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전 좀 반대예요. 애초에 전자상거래법이 있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무작정 법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 놓지 않으면 지금처럼 많은 온라인 플랫폼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불편을 겪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런 비슷한 법을 이미 시행 중이더라고요. 하지만 해외랑 국내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법은 해외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통상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법으로 시행하면서 점차 바꿔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많은 소비자들이 플랫폼법과 같은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기다렸을 것 같은데!
심은 독인 이 잔을 버리고 박수 손봉에 우두머리 백이면 백해졌지 준비를 하시고 잡아내 꼬리에 꼬리를 만들가지 뺏기들어 언어는 왜 말 안 들어 나때는 나 때가 뭐 애국만야 그 동기가 좀 내 말이 다 맞다고 해봤어 나 맞다고 Yes sir yes sir yes sir Gracias 걱정은 no thanks I'm okay 난 그저 나일 뿐인 걸 날 위해서 다 하지마 두 입장의 팽팽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징금의 범위를 놓고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매출액의 6에서 1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찬성 측은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빠지는 만큼 과징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현행 기준이 6%인 것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이 두 입장을 모두 고려해 기업과 소비자를 매개해주는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이용하기 쉬운 플랫폼이 소비자와 사업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기능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실행될 수 있는 제도일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플랫폼을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찬반 양측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올바른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점차 개선될 플랫폼 환경을 바라며 이상으로 광장2024를 마칩니다.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장2024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3기 제작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공 2학년 백효원, 기술의 제53기 기술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공 2학년 최지미, 진행의 제52기 아나운서부 저널리즘 전공 3학년 정수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11일 월요일 광장 2024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